안녕하세요. 윤조입니다. 저는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동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5아이를 둔 엄마이자 그중 2명은 약간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치료사로서 뇌소마비, 자폐증, 학습장애 등이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영역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부담이 되는지 잘 압니다. 제 아이는 5명입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는 아이를 기르는 일은 더 힘들고 아이들을 전적으로 케어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제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저는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성장하기를 그냥 기다리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한 단계에서 다음 발달 단계로 성장하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렸지요. 아이들이 태어난 첫 해는 뒤집고 밀치고 안고 키워가다 마침내 걸음마 하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매우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뭐든 하려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이들이 앉는 행동을 시작할 때 아이들이 쉽게 앉을 수 있도록 옆에서 받쳐주고 또 주위에 베개를 두기도 했습니다. 또 아이가 무엇을 붙잡고 자신이 몸을 스스로 일어서는 과정에서 손을 잡아주며 계속 서 있게 한다는 이었죠. 아직 때가 아닌데 서툴러 아이들을 다음 성장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좋은 위도이었지만 그렇게 서두른 것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일이 아닌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첫째 아이는 9개월 반에 걸었고 둘째는 11개월, 셋째는 10개월 만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3명의 아이들 중 현재 학교 학습에 가장 문제가 적은 아이는 걸음마를 가장 늦게 된 둘째 아이입니다. 아동의 학습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 하나는 유전적인 요소이고 또 하나는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이 환경적인 요소 증명에서 볼 때 제가 딸들이 성장할 때 좀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면 아이들이 지금보다 학습 능력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아직도 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교육치료사로서 활동하면서 아이들의 발달 속도를 채촉하는 것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뇌 그리고 신경계가 제대로 발달하려면 아이가 바닥에서 더듬어 보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부모님은 아기를 바닥에서 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옷감 기구에 앉혀 놀게 하지요. 흔들의 의자, 그네, 포인기, 유아용 의자 등등. 하지만 이런 기구들은 아이들의 성장을 돕기보다는 그저 부모들의 편리함 때문에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아이들을 좁고 막혀진 기구에서 자신의 발달기를 보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은 대근육은 움직임, 다양한 감각에 대한 노출, 그리고 충격에 버티며 움직이는 능력 등의 많은 제한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이들의 두뇌 개발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환경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방해합니다. 우리 뇌는 감각 자극으로 넘쳐납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감각 입력을 받으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생산해 만들어야 하는 모터, 움직임 또는 반응 중력을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아이들을 바닥에서 기고 그르게 놔두면 아이들이 주변 세계를 만지고 느끼고 탐구하면서 더욱
건강한 두뇌가 발달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엄마일 때 저는 아이들이 놀고 여기저기 방들을 돌아다니게 했어요. 하지만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빨리 성장하는 것을 보려고 특히 걸음마를 빨리 보려고 무척 열성적이었습니다. 특히 제 딸들이 셋째인 아들보다 더 빨리 걸었는데요. 나중에 커서 보니 두 딸아이 모두 읽기와 수학 그리고 외우기를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반대로 아들은 무척 활동적이었거든요. 만지기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제가 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많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셋 중에서 가장 학습 능력이 타고난 학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말한 대로 어린 아이가 받는 감각 입력이 더 많을수록 두뇌 발달에는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감각 자극 때문만은 아닙니다. 영양의 신경계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기동성의 4단계를 완전하게 거치면서 더욱 잘 성숙됩니다. 기동성의 4단계란 무조개 운동, 배로 기기, 손과 무릎으로 기억하기, 그리고 걷기와 뛰기입니다. 각각의 단계를 거치는 시기를 서투르게 되면 아이들의 중추신경계 발달이 완성되지 않을 채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빨리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되면 아이들의 성장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영양의 기동성, 즉 움직임이 발달함과 동시에 뇌와 신경계도 함께 발달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양말을 신거나 바지를 입는 것 또는 목욕물의 온도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이유 중 하나는 아이들이 영아기에 폐로 완전히 기는 것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뇌교의 발달이 불완전하게 된 결과입니다. 다른 예로 어떤 아이들은 충동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스스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중간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중간뇌의 발달은 아이가 손과 무릎으로 기는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깨달은 것은 제가 얼마나 인내심 없이 제 아이들을 성장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아이들에게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직접 더듬어 보게 하고 배로 기어 다니게 했었을 겁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발달 속도에 맞게 걷도록 두어야 했습니다. 너무 빨리 성장하도록 부추기거나 압박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성숙한 중추신경계 발달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보행 보조기구나 보조의자에 묵혀두지 말고 바닥에서 놀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이미 다 자란 후라면 어떡하죠? 이런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속 태우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놀라는 기관임을 기억하세요. 놓쳤던 것을 재학습하고 뇌신경을 재생성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영아기에 놓쳤던 배로 기억하기를 뒤돌려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뇌 발달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신경 발달 접근법을 통한 아이들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한 번에 하나씩 신경 발달 접근법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훈련에 임하셔야 합니다. 훈련 중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더불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콘텐츠 자제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